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팩트 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어둠을 뚫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싣는 사람들. 아침은 전쟁이에요. 3시 10분 막 이럴 때부터 이제 준비하죠. 여기 4시 첫 차니까. 좁은 도로를 벗어나는 만만찮은 출근길. 서울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지면서 더 고돼졌습니다. 사라진 자리에 새로 생긴 건 강남을 오가는 노선. 오빤 강남스타일. 버스도 지하철도 사람도 돈도 강남, 그곳은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강남에 살면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강남 공화국의 그늘에 가려진 지역 간 격차의 현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오늘의 팩트체커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오늘 강남공화국으로 얘기 나눠볼 텐데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일대를 일컫는 강남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은 서울의 낙후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남북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강 이북에 집중된 인구와 각종 시설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970년 남서울 개발 계획이 수립됐고요. 여기에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에 앞서 정부의 지원까지 집중되면서 지금의 강남으로 거듭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강남 쏠림 현상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지방과 수도권, 또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비서울,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점엔 강남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더는 낯설지 않은 현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동이 트지도 않은 새벽 4시. 106-1번 의정부 시내버스는 첫 차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른 시각에 누가 탈까 싶던 버스는 금세 승객들로 가득 찹니다. 차에 오른 이들 대부분은 서울로 출근하는 청소나 경비 노동자들입니다. 우정부는 없으니까 우정부는 있어도 뭐 조그맣게 있어서 또 페이도 또 차이도 나고 그래서 저희가 굳이 서울로 가는 거예요. 버스의 종점은 서울 초입에 자리한 도봉산역. 사람들은 서둘러 환승버스를 타기 위해 걸음을 재촉합니다. 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무단 횡단할 때도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이야 우리는 새벽에 잠 안 자고 가잖아요. 바쁜 사람들이야 그냥 막 뛰는 거예요. 지난해 8월까진 의정부에서 서울 도심인 종로 5가로 한 번에 가는 106번 서울버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내 효율적인 노선 배치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부랴부랴 의정부시가 서울 경계까지 운행하는 106-1번 버스를 신설했지만 가뜩이나 고된 새벽 출근길에 환승이란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속상하죠. 시민들을 위해서 좀 편리를 봐줘야지. 어떻게 자기네 버스라고 그냥 서울로 다 그냥 빼가고 요즘 사람 사람 다니는가.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보조금과 버스 대수가 한정돼 인구가 늘어난 지역의 노선을 늘리기 위해 폐선이 불가피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그렇게 106번 버스, 그리고 경기도 군포와 서울을 잇던 542번 버스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용산과 강남을 오가는 40번 버스, 강동구와 송파구를 연결하는 3324번 버스가 들어섰습니다. 강남권에 집중된 대중교통은 비단 버스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시내 전체 역사 273곳의 22%가 넘는 61곳에 달합니다. 차 노선이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하철도 많이 뚫려 있고 또 충동자철도 있고
강남과 비강남 교통 인프라의 차이가 상당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 즉 인구 증가가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직전 분기보다 인구가 증가한 곳은 단 3곳입니다. 강남과 서초, 그리고 중 강남으로 불리는 강동까지 모두 강남권 자치구였습니다. 출생아 수에서도 강남구는 도드라집니다. 2022년 2,070명에서 2023년 2,350명으로 280명 늘었는데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한 증가였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넓혀봐도 늘어난 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몰리는 걸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생활 여건에서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시간.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엔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여느 병원이라면 문을 닫았을 때지만 이곳엔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휴일과 평일 야간에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아플지 모를 아이를 둔 부모, 직장 생활 등으로 낮에 병원을 찾기 어려운 엄마 아빠들에겐 든든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언제나 문 열고 있는 병원이 있어서 굉장히 부모로서 안심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힘 빼시고요. 어른들 또한 예방접종 같은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급할 때 저녁에 이제 뭐 다른 병원들 다 문 닫고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좀 편리하고 좋죠.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달빛 어린이 병원은 99곳, 서울엔 14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36%인 5곳은 강남 3구에서 운영 중입니다. 도봉과 강북, 관악, 금천구 등엔 한 곳도 없습니다. 늦은 밤 문을 연 병원을 찾기 힘든 지역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안고 먼 길을 달려와야 합니다. 지역은 물론 가까운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지만 급할 때는 뭐 인천에서도 오시고 경기도 뭐 양주에서도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파도 강남에서 아파야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자주 섞인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씁쓸한데 비슷한 사례가 더 있다고요? 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이 전국에 걸쳐 1000여 곳 지정돼 있는데요. 58개 시군구에는 이들 기관이 한 곳도 없는데 반해 서울 강남구에는 37곳, 서초구에는 36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의료와 교통 등 필수 인프라의 차이는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 즉 자산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식 건물이 즐비한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마주한 낯선 풍경. 어른 2명이 간신히 지날 너비에 좁은 돈이동 뒷골목엔 쪽방이 가득합니다. 도심 속 외딴 섬에 거주하는 이들에겐 겨울철 한파 못지않게 화재가 걱정입니다. 지난 2018년 난 불로 주민 1명이 숨지는 등 크고 작은 화재가 이곳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이게 저 끝에까지 다 불 났던 자리야. 여기가 다 났던 자리인데 지금 쪽방이라 위험하잖아. 쪽방이라 불이 무서워가지고. 쪽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지역의 특성상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런 이제 가연성 소재들은 불이 옮겨 붙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이쪽 건물에서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옆에 건물로까지 불이 번져서 진짜 화재가 커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보입니다. 전기 설비를 보완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지만 쪽방촌 구조상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비가 시급한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종로구를 통틀어 32%, 서울 전체 평균 27%보다 5%포인트 높습니다. 노원과 도봉, 강북구와 강남구 역시 평균치를 웃돌지만 시장에서 평가하는 주거 환경의 경쟁력은 천지 차이입니다.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서울 압구정동의 대표적인 아파트. 불편한
건 주차고 나머지는 다 좋아요. 다 좋다고 하시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통도 좋고 문화시설도 좋고 다 좋아요. 네, 다 좋아요. 오래된 시설이 사실상 유일한 단점이었는데 지난해 11월 재건축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63 빌딩과 비슷한 최고 250m 높이로 2,6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됩니다. 좋은 입지에 말끔한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값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10% 이상은 오를 것 같아요. 여기서 10%가 오르면 막 57억, 58억 정도예요. 네, 정말 억소리 나는 가격인데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네, KB 부동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 3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8,502만 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노원, 도봉, 강북 등 강북권 3구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880만 원에 그쳤습니다.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데 그건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앞서 살펴본 주거 환경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생활 인프라도 인프라지만 일자리와 교육 여건도 강남에 대한 선호도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소규모 봉제 공장들이 모여있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한창 분주해야 할 오후 시간이지만 거리는 한산합니다. 제작진이 찾은 공장도 36년째 봉제 일을 해왔던 조재선 대표만 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직원 6명이 매일 밤 10시까지 일했다는 공장. 일감이 크게 줄어든 지금은 일주일에 2~3번, 그것도 오전에만 나와도 될 지경이 됐습니다. 침체됐다는 거가 여기 우리 개인적으로만 침체된 건 아니고 이게 봉제전에 옷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전체가 이게 죽었어.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이곳을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해 지원에 나섰지만 사양길에 접어든 산업 자체를 일으키긴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 일대는 주거단지로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활력 잃은 봉제 거리와 달리 쭉 뻗은 강남 도로 주변은 활기가 넘칩니다. 빼곡한 빌딩에 입주한 굴지의 대기업들, 금융과 투자, IT와 엔터테인먼트, 법무법인과 병원까지 다양한 일자리는 사람들을 계속 모여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너무 가기 힘들고 교통도 없고 한데 강남은 제일 버스도 많이 오고 해서 확실히 체인점도 많고 건물도 되게 많고 갈 곳도 많고 확실히 비교가 많이 되죠. 실제로 강남권 3개 구의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다른 서울 자치구를 압도합니다. 2022년 기준 서울에 등록된 업체 10곳 가운데 2곳이 몰려 있습니다. 종사자 수, 즉 실제 일자리 수 기준으론 10개 중 3개가 강남권에 있습니다. 자연스레 강남의 지역 내 총생산, GRDP와 재정 자립도는 타 지역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2023년 기준 강남구의 GRDP는 서울 자치구 중 최대인 77조 9천억 원으로 최소인 강북구 3조 4천억 원에 23배에 육박합니다. 재정 자립도 역시 강남 56%, 서초 53%로 평균 26%의 2배를 웃돕니다. 강남으로 향하는 발걸음의 주인공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서울 대치동의 밤을 밝힌 학원들의 간판. 이곳은 강남 학생은 물론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로 불예성을 이룹니다. 대치동에서 1km 멀어질 때마다 입시 정보의 양이 1% 떨어진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번 6개월을 다니면서 좀 느끼게 된 점인 것 같아요. 입시 정보와 전략이 진학의 성패를 가른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한 상황. 물리적 거리로 대치동 학원가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강의도 문전성시입니다. 입시 수업 같은 경우는
한 30-40%가 강남권 아이들, 한 60-70% 정도가 비대치권 아이들, 아주 지방 아이들도 많이 오고요. 아이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사하는 한국판 맹모 삼천지교는 이젠 익숙한 신조어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부분만 쏙 뽑아서 수업할 수 있는 학원들 너무 많고요. 여기 온 거에 대한 후회는 1도 없어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한 학부모의 말에는 강남 지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을 거란 기대감이 깔린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여건 등이 반영된 거주지 효과가 상위권 대학 진학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2018년도 기준 강남 3구 출신 학생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의 4%였지만 서울대 진학생 중에선 12%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창영 총재는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고착화시켰다며 상위권 대학이 지역별로 비례해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강남은 공화국으로 대변되는 이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미래형 일자리 유치 등 이 강남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가장 큰 숙제로 보입니다. 직원들이 천연 양모를 자르고 붙이고 깎아 물고기 모양을 만듭니다. 명주실까지 달면 불운을 막아준다는 액막이 북어 장식이 완성됩니다. 한국의 전통 같은 것들을 좀 새롭게 재해석해서 저희 일상에서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섬유공예가인 손단비 대표. 코로나19 유행 시기 전시 기회를 잃자 전공을 살릴 방법을 고민하다 실내 장식 제품을 만드는 업체를 차렸습니다. 혼자 시작한 사업은 액막이 장식의 인기에 힘입어 직원 7명을 둘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2년간 사무실 무상 임대와 각종 컨설팅 등 노원구의 청년 가게 프로그램을 지난해 2월부터 지원받은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손 대표는 사무실 근처에 사는 직원들을 우선 채용했고 자신은 이사를 와서 아예 노원 구민이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걸 잘 아는 다른 자치구도 창업 지원에 발벗고 나서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역시 강북권역에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해 지금보다 상업시설을 2~3배 늘리고 대규모 유휴 부지엔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를 자유롭게 제한하는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강남과 비강남 간 격차를 더는 외면하지 않겠다는 건데 의지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교통망 등이 촘촘히 연결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하는 등 개발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넓은 지역에 분산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북 지역의 역세권 같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정도를 집중하게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노후들의 개선이 인근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균형 발전 계획을 제대로 마련해도 이걸 뒷받침할 재원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과 교육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예산엔 한계가 있어서 민간 투자를 유치해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사업성 확보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미 잘 갖춰져 있는 강남보다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다 강남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비강남 개발이 자칫 서울 집중 현상을 심화시켜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그렇다고 현격한 차이를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강남과 비강남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팩트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